부등식을 안 했어. 그래 부등식 봅시다 그러면. 방정식하고 상당히 여기 내가 적어놨구나. 로그 부등식을 못했네. 로그 부등식이 아니라 지수 부등식. 아이고 보충 무조건 해야 되겠다 야. 지수 부등식도 못했어 아직. 큰일 났네. 그 81페이지 봅시다.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과 관련해서는 지수함수 보면은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우선 미시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함수지. 그 다음에 미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미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개형이 그 잡히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의 출발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두 개의 값이 있어. x1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 x2라는 값이 있지. 얘가 지금 y는 ax 제곱의 그래프야. 마찬가지로 얘도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지. 그럼 첫 번째 거 위에 거를 보면은 당연히 x1보다는 x가 더 크지? x 값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확실한 거는 지금 x1보다는 지금 x2가 더 큰데 지금 그놈의 함수값을 비교해보겠다는 거지. a의 x1과 그 다음에 a의 x2 얘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니까 당연히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더 커.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지. 지금 부등식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얘가 주어졌을 때 일로 가는 걸 푸는 거야. 다시 한번 부등식은 뭘 푸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로 가는 걸 푸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냐면 미시 1보다 클 때는 그냥 가볍게 a를 떼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에 2x-1이 뭐 예를 들어서 2에 뭐 1보다 작대 이런 거지. 이런 부등식 이런 게 나왔을 때 거꾸로 가는 거지. 얘가 나왔을 때 나는 이 지수 부분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건데 그냥 밑을 가볍게 떼면 된다고. 밑을 가볍게 떼면 뭐가 되냐면 2x-1이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지. 부등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수 부등식은 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1로 푸는 거지. 그럼 보자. 이번에는 내 감수함수일 때 볼게. 감수함수일 때 보면은 감수함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x1과 x2를 뽑아내면 여기가 지금 x1이고 여기가 x2라고 볼게. 그럼 당연히 x1보다 x2가 더 커. 그렇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x1보다는 지금 x2가 더 큰데 그놈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감소하는 함수니까 누가 함수값이 더 작아? x2가 함수값이 더 작지? 그러니까 이 a의 x1 요놈하고 a의 x2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대소관계가 얘가 더 커야 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건 뭐라고? 얘가 있을 때 1루 가는 거잖아. 1루 가는 걸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a를 뗄 때 어떻게 된다? 밑을 뗄 때 부등호 바뀐다. 항상 우리 부등식은 우리 예전에 부등식 배울 때도 그랬잖아. 부등호 바뀌는 순간이 중요했지. 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을 때 걔를 떼는 순간 부등호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야. 하나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에 뭐 2x 마이너스 1제곱 얘가 이렇게 된대. 뭐 2분의 1에 3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등식을 풀라는 거야. 밑이 똑같으니까 얘를 뗄 건데 떼는 순간 부등호 바뀐다고. 밑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푸는 방향은 얘가 주어졌을 때 여기로 가는 거 지금 풀고 있는 거야. 그겠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그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가 완벽히 다 똑같아. 그래서 거기 보자. 거기 보면 81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내가 큰 1번에 나와 있는 거, 큰 1번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지금 한 얘기야. 요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 방정식하고 똑같아. 풀이법이. 그래서 뭐 거기 괄호 2번에 보면은 반복이 되면 치환한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도 이제 미지수가 같이 있는 경우, 그때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필수제 19번으로 바로 가볼게. 여기서는 하나만 해볼게. 내가 괄호 2번 1번은 좀 쉬우니까 괄호 2번을 내가 한번 볼게. 19번 문제에 괄호 2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0.2에 3x 마이너스 5제곱이지.
얘가 작거나 같다야. 지금 25분의 1이지. 25분의 1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 지금 0.2라고 하는 거는 0.2라고 하는 거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얘는 5분의 1이지.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25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의 제곱, 즉 5분의 1로 바꾼다면 5분의 1의 제곱 그거에 다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밑을 통일시켰어. 이렇게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뗄 거잖아.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x의 대소관계인데 떼면 되지. 떼는 순간 바뀐다.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딱 떼는 순간 3x 마이너스 5가 얘가 이 순간에 바뀌어요. 이 순간에 딱 떼내는 순간에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5x가 5니까 답은 뭐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걸 좀 풀어주네. 밑을 닫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지수 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 볼게.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지수 부등식. 치환이지. 한 단어 치환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2 곱하기 4의 x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지.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 요걸 풀라는 거야. 그럼 얘는 치환할 게 딱 보이잖아. 누구? 2x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2의 x제곱이라는 애를 우리 방정식에서 했듯이 치환이지. t로 치환할 건데 잊지 말자 뭐 작은 범위 항상 얘야. 얘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2 곱하기 t의 제곱을 바뀌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t가 되지. 플러스 2가 되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여기서 근데 뭐 2차 부등식 푸는 거 일반 거에 따라서 지금 인수분해하면 지금 4하고 1이니까 2t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런 2차 부등식은 지금 0보다 크거나 했을 때는 찢어지는 범위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작은 요 범위 나오고 2보다 큰 이러한 범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t는 0보다 커야 돼. 얘 추가해줘야지. 답은 요놈이 되는 거지. 요놈이 아니라 미안해. 요놈이 아니라 얘는 t의 범위고 우리는 x의 범위 구해야지. x의 범위. 그래서 2의 x제곱 얘는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2분의 1 요거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은 뭐냐면 2의 몇 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를 바꾸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그냥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니까 그냥 가볍게 떼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1제곱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한 범위 나오겠지. 그러니까 답은 요게 될 거야. 20번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게 21번을 가면은 그러니까 밑과 지수에 동시에 그치?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조금 좀 번거롭지. 조금 귀찮아.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텐데 밑과 지수에 동시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얘는 밑을 모르잖아. 지금 밑을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거야. 그래서 21번을 봤을 때 21번을 보면은 지금 부등식 요걸 풀어야 되는데 x에 3x 플러스 1제곱이지. 얘가 x의 x 플러스 5제곱보다 크다. 요걸 풀 건데 지금 우리가 근데 x 몰라.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중요한 게 지금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지. 걔를 뗄 때 부등호가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걔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요 밑이잖아. 밑이 1보다 크다면 안 바뀔 거고 밑이 1보다 작다면 부등호 체인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x가 0에서 1 사이 있을 때 요 경우하고 두 번째 뭐냐면 x가 1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경우 보자고. 첫 번째 경우 그러면은 뭐 x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지금 얘는 지금 문제가 약간 특수하게 x가 지금 양수라고만 돼 있어. 1을 안 뺐어.
그러면 얘가 이거 세 번째 x 1일 때도 따로 해줘야 되네. 그렇지? 지금 문제에 괄호 보면은 x가 양수란 얘기만 있어. 그러니까 1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우리 밑을 1 빼주잖아. 근데 지금 얘는 1 뺀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얘 1까지 고려해줘야 돼. 그럼 보자. 첫 번째 경우 보면은 0에서 1 사이야 만약에. 그러면 x 2분의 1 생각하면 되잖아. 2분의 1에 밑이 지금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를 때릴 때 어떻게 되지? 때릴 때 부등호 바뀌지.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걔를 때리는 순간 아까 전에 부호 바뀐다 이랬어. 그럼 걔를 때리면은 3x 플러스 1 얘가 이 순간에 바뀐다고. x 플러스 5 밑이 지금 x로 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2x가 4니까 x는 2가 되겠지. 지금 첫 번째 경우에 이제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1대니까 요거 1대니까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 구해야 돼. 공통범위 뭐가 나올까? 공통범위는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0에서 x가 1 이게 나오겠지. 첫 번째 케이스의 공통범위. 연립부등식 풀 수 있지 이거. x가 지금 0과 1 사이잖아. 0과 여기 1 사이고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2보다 작다야. 그럼 천장 많은데 항상 우리 연립부등식 천장 많은데 따지면 되잖아. 요걸 할 수 있지 말고요. 그다음 두 번째 1보다 클 때 볼게. x가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면은 밑이 지금 1보다 큰 거니까 그냥 뗄 때 가볍게 떼주면 되지. 부등호 안 바뀌어.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이지. 얘가 x 플러스 5다. 넘어가면은 x는 2가 되겠지.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1대니까 마찬가지로 공통범위 구해야 돼. 요거의 공통범위는 x가 2보다 크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범위는 여기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일 때 볼까? 세 번째일 때는 x가 1일 때야.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좌변의 결과는 1이고 우변의 결과도 1이 되거든. 1이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이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해가 없어. 그래서 답은 뭐냐면 요거일 때하고 요거일 때 더해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그거 답이 되지. 그 다음에 다 두번 사람은 20번으로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중요도는 매우 떨어지고 간단하게 보면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3 루트 3 그 다음에 3분의 1 x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얘는 지금 연립한다는 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요게 딱 요걸 풀래. 요걸 풀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해석을 하면 뭐니? 이게 바로 연립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 연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봐. 얘도 만족하고 1번씩도 만족하고 그리고 2번도 만족하는 거. 그게 연립의 의미지. 우리가 이제 뭐 집합도 배웠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배웠잖아. 경우의 수에서 우리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배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어떨 때 이 범위를 막 더하고 뭐 어떨 때는 막 공통 부분 구하고 그게 좀 헷갈리잖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리고 혹은 뭐뭐 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교집합이지. 집합에서도 그랬잖아.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럼 봐. 지금 얘는 뭐냐면 1번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2도 만족하고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1번 범위 한번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범위 한번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야지.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공통범위를 구하는지 그 느낌부터 헷갈리면은 돼. 항상 헷갈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는 당연히 1번, 2번 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돼. 첫 번째 1번 풀어줄 건데 1번은 뭐냐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얘를 내가 지수로 표현해보자 얘들아. 3 루트 3은 지수로 표현하면 얼마? 3의 몇 제곱? 3이라고 하는 건 3의 1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 두 개 더하면 3의 2분의 3제곱. 그렇지. 3의 2분의 3제곱. 그럼 요걸 만족하는 x는 밑이 1보다 커? 가볍게 떼주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가 그냥 가볍게 떼주면 이렇게 되지. 요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범위가 나오겠지. 첫 번째 범위 요거 나왔어. 두 번째 거 동그라미 2번 볼게. 2번도 풀어야 돼. 동그라미 2번은 얘는 이미 해놨지.
3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이야. 얘가 지금 밑이 3분의 1에 마음에 안 들지? 3분의 1을 밑을 3으로 바꾼다면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역수, 음수니까.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다시 x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3에 얘는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밑을 통시켰어. 이왕이면 1보다 큰 게 더 편하잖아. 그냥 가볍게 떼면 되니까. 떼면은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x. 그래서 x 넘어가면은 그래서 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요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돼. 공통범위를 구해주면은 최종적인 해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요 범위에서 되겠다 이거지. 21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3번. 23번이 그치, 별표를 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일요일 날에 그 기출을 한번 구경할 텐데 23번에 대한 거 얘보다 일요일 날에 풀어볼 기출이 훨씬 많이 나와. 얘 나오면 배점도 상당히 높아. 거의 10점짜리야 얘는. 얘는 좀 그 중에서 간단한 문제야. 23번. 우리가 23번 봤을 때 얘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23번은 대칭축이 고정이 되는 경우다.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는 케이스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하야. 그런데 시험 문제는 대칭축이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이 나왔어. 걔는 나오면 서술형이야. 그래서 배점이 보통 한 8점 이상. 정말 많이 나오게. 그래서 23번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볼게. 23번은 약간 얘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2의 2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제곱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2k야. 얘가 0보다 커. 얘가 성립이 된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인 거지.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지.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의 종류에는 절대 부등식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니? 조건 부등식 있지. 우리가 이제 뭐 특정한 범위가 나와. 뭐 x가 뭐 마이너스 1에서 x가 2 나왔어. 이런 게 바로 조건 부등식이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지. 당연히 고1 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이게 별표가 몇 개야? 5개짜리잖아.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너희들 고1 때 그거 했었잖아. 요거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성립한대. 그러면은 분명히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부등식을 물어봤지? 부등식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고1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얘를 y라고 뒀잖아. y라고 뒀어? 그럼 봐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항상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티가 나갔니?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겠지. 등호 들어가니까 접할 때까지 되겠지. 딱 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든지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이 y값이 항상 x축 위에서 놓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개혁이 나와줘야 돼. 이런 개혁. 그치? 이 참수가.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딱 접할 때까지 되겠지 얘들아. 그렇지 않을까?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다고. x축과의 교점이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예전에 고1 때 있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기억나니? 요게 고1 때 배웠던 것 중에서 딱 세 문제만 뽑자면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들어가. 가장 그 메인이 되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치?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1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학습 목표가 그거잖아. 방정식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과 요 함수의 관계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배웠잖아. 얘네들 따로따로 배웠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얘네가 왔다 갔다가 되는 거. 요 관계를 배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뭘 물어봤어? 그러니까 부등식 물어봤잖아. 부등식을 물어봤는데 나는 접근을 뭐로 한 거야? 함수로 접근했지. 그치? 함수로 접근했잖아. 이차함수. 근데 판별식은 얘들아 어디서 나오는 파트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부등식을 물어봤는데 함수로 접근해서 답은 방정식으로 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같이 돼야 된다고. 이게 고1 과정에 아주 중요한 테마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얘는 고등학교 1학년에 가장 큰 목표가 이거라니까. 교사형 지도 자료 보면은 요 세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바로 가장 큰 목표야. 1학기 때. 그래서 지금 얘를 보자. 얘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모든 실수 x,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가 얘 이렇게 반복이 되는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치환했지 얘들아. 치환. 지금까지 계속 치환해 왔잖아. 그거는 비슷해.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보면은 분명히 얘는 치환이니까 누구를 2의 x의 제곱을 t라고 보겠지. 이렇게. 그러면 t는 당연히 자동범위 형성이 될 거고, 그럼 주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t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 빼내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로 갈 거 아니니? 12t. 그 다음에 여기 2k가 되겠지.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애초에 t로 치환한 순간 t는 뭐가 됐어? 양수가 됐어. 양수가 됐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럼 봐. 애초에 문제가 수정이 돼. 여기 들어갈 x는 원래는 모든 실수였어. 음수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 0도 가능하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치환하는 식에 따르면 t는 양수만 가중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봐봐.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지. 양이라는 조건이 달라붙어.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요걸로 바뀌겠지. 치환한 수가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k의 값을 정해 보시오. 이 문제로 바뀌는 거야. 되겠니? 이해가지?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절대 부등식이지. 절대 부등식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함수로 접근한다니까. y라고 두잖아. y라고 두는 거지. 그러면 이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y-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 플러스 2k가 되겠지. 얘가 지금 요 놈을 표준한 놈인데 얘가 y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t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런데 t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양의 실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다행히도 지금 대칭축이 어디니? 6이지? 딱 고정이 됐다는 거야. 그 대칭축이 고정된 거는 문제가 좀 쉽다는 거야. 근데 시험은 대칭축이 고정이 안 된 게 나와. 미지수가 들어간 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지금 현재 6이니까 기억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어떻게 되니? 지금 여기가 t축이야. 여기 t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대칭축이 여기 6이지?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그러면서 t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양수인 t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y값이 0보다 크려면 그래프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이게 붕 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긴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0보다 크겠지. 그럼 나는 판단할 때 뭐만 판단하면 된다? 지금 여기 요 부분인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나는 제일 작을 때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작은 놈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만 검토하겠다는 거야. 즉 t가 얼마일 때? 6일 때. 그러니까 t가 6일 때 마이너스 36에 2k란 값이 나올 텐데 얘만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끝난 거지. 그래서 k 값이 얼마다? 18보다 작다. 이런 범위 나오겠지. 18보다 크다지. 얘를 간단히 풀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만약에 봐봐.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만약에 대칭축이 만약에 미지수가 있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볼게. 만약에 문제가 t-a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얘가 항상 보다 크대. 그때는 경우를 나눠야 돼. a가 양수라면은 대칭축이 여기서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 맞아. 근데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 한번 볼까? 음수인 경우는 대칭축이 여기서 발생해더라. 만약에 여기서 발생하면은 물론 이때도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되지. 붕 떠 있어도 만족해. 왜냐하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양수되잖아.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될까? 음수일 땐 조심해야 돼. 이런 경우 되잖아. 봐봐. 이런 경우 되니 안 되니? 이런 경우 되잖아. 왜냐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음수 쪽은 관심 없다니까. 모든 양의 실수잖아. 양수 쪽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만 볼 거잖아. 지금 얘는 지금 x축 위에 놀고 있잖아.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붕 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면 되겠니? 그래서 얘가 들어온다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시험 문제 이게 엄청 많아. 너무 많아서 애들. 근데 항상 다 배점이 높아. 그리고 거의 그게 한 서술형 마지막 문제 아주 최단골 문제야 얘가. 그래서 특히 대칭축 음수인 경우 조심해야 돼. 음수인 경우는 붕 떠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경우도 만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일 때 함수값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야. 0일 때 함수값만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되겠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요일 날에 그 기출 한번 풀어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고. 24번은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24번 간단하게 볼 수 있어. 24번 보면은 지금 보자. 필름 한 장 통과할 때 세기가 75%씩 감소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감소한다, 뭐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든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 특히 근데 감소하는 거는 만약 75%가 지금 감소래. 그럼 나는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얼마가 남아 있는 거니? 75% 감소하고 25% 남아 있잖아. 남는 거는 25%가 남아 있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얼마씩 남아 있는 거야? 기존 양의 25%씩 남아 있는 거지. 75%가 감소가 되니까. 그럼 뭐 처음에 뭐 세기니? 세기. 처음에 뭐 세기를 모르니까 뭐 A라고 해볼까? 그럼 얘가 한번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기에 얼마만 남아 있는 거야? 25%니까 4분의 1만 남아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또 하면 요거에 다시 4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니?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줄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몇 장을 통과하면 1024분의 1 이하로 줄느냐 이랬어.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지. 이건 간단하게 갖다 써올게. 지금 A 곱하기 n장이라고 해볼게. n장을 통과했을 때 4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지. 우리 n장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남아있는 색인데 걔가 어떻게 돼야 되니? 1024분의 1 처음 양의 1024분의 1이 되는 순간을 구하시오. A 어차피 약분된 놈이잖아. A는 솔직히 안 써도 돼. 이 A는 어차피 약분돼. 안 써도 되는 놈이고. 그럼 여기서 4의 n제곱이 1024분의 1 얘를 만족하는 거를 구하시오 이거고. 얘를 구해보면 얘는 2의 몇 제곱?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작거나 같다. 얘는 지수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10제곱 아닐까? 1024가 이게 10제곱이니까 역수니까 음수지수. 그럼 밑을 가볍게 떼면 되겠지? 답은 뭐냐면 지금 밑일보다 크니까 가볍게 떼주면 돼. 2n이 마이너스 10이니까 n은 어떻게 되겠어?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겠지. 내가 아까 전에 그 말한 그 23번 있잖아. 23번에 약간 한 단계 업글 버전인 그 87페이지에 108번에 있어. 그거 한번 집에서 꼭 풀어봐. 지금 얘가 미지수가 있는 경우지? 그렇잖아. 대칭축에 미지수 있는 경우지. K라는 미지수가 있잖아. 108번이. 108번 아마 치환해서 하면 여기에 미지수가 생겨. K가. 108번 한번 해보고. 그리고 로감수 가봅시다. 로감수. 로감수면 로감수 오늘 뭐 많이 못할 것 같고 개혁만 좀 잡고 끝나겠네. 로감수
지수함수의 계속 당연히 뭐 로감수가 훨씬 중요하고 로감수도 마찬가지로 개형을 한번 잡아볼 텐데 얘도 기본기는 똑같아. 뭐냐면 기본 개형은 A가 지금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걔가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한다는 거지. 1보다 클 때하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개형이 좀 바뀔 것이고 그러면 1보다 클 때 개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 쉬운 예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로그 2의 x 이놈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로그 2의 x는 안 보이네. 로그 2의 x 그래프는 도현이 왜? 어디 태권이 어디가 이해 안 갔어? 내가 채팅창 이제 봤다. 24번이 어딨지? 24번 24번을 봐봐. 그러니까 75%가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75%가 감소 23번? 23? 봐봐. 이게 다 찾아봐. 처음 세계가 A야. 그치? 그럼 75%가 감소를 했어.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가 남아있는 거니? 감소하는 문제 유형은 항상 감소가 되고 남아있는 거 생각해봐. 75%가 감소하면은 25%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25%는 4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세기를 만약에 A라고 했어. 그럼 한 장을 통과하고 나면은 A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요게 남아있는 양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장 더 통과하면은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또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A 곱하기 4분의 1이 제곱이 되지. 그럼 N장을 통과했을 때는 A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야. 근데 걔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양의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야 된대. 그럼 A 곱하기 1024분의 1 시그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시그제곱이면 어차피 A는 약분의 놈이니까 지금 요걸 풀란 얘기야. 부등식 중에서 4분의 1의 2n제곱 4분의 1의 n제곱이지. 얘가 1024분의 1 요 부등식을 풀어라 이 얘기지. 요 부등식을 풀어라 이건데 밑을 내가 2로 바꾼 거지. 4분의 1보다는 밑이 2가 더 편하니까. 그럼 4분의 1은 밑을 2로 바꾼다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에 다시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n제곱. 그 다음에 1024분의 1은 밑을 2로 바꾼다면 2에 마이너스 10제곱.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가볍게 떼주면 되지. 그럼 요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n은 누구보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야. 절대 부등식. 우리 해봐봐. 이거 치환했을 때 이거는 문제 없잖아. 그렇지? 얘를 치환했어. 치환하고 나면은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뀔 텐데 지금 애초에 우리가 치환하는 순간 t는 양수로 고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대. 그런데 그냥 문제가 바뀌겠지. 왜냐면 t는 양수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양수로 바뀌었으니까